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2011학년도 4월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 녹음 방송입니다. 잠시 후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정하여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안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의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 한 젊은이가 산골짜기를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어도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않자 농기구를 던지고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땅은 모두 풍년이 드는데 내 땅만 유독 수확이 적으니 어찌하여 하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단 말인가? 그러자 같은 동네에 살던 노인이 이 말을 듣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찌 자네는 자연의 이치는 모르고 하늘만 원망하는가? 땅마다 토질이 달라서 어떤 땅은 비옥하고 어떤 땅은 척박하다네. 같은 고을의 땅이라도 높은 곳에는 기장을 심는 것이 마땅하고 가운데 땅에는 피를 심는 것이 알맞으며 낮은 땅에는 벼를 심는 것이 마땅한 것이야. 벼는 물이 많은 진흙 땅에 심는 것이 알맞은데도 자네는 개울이 막혀 물을 댈 수 없는 메마른 언덕에 씨를 뿌렸네. 그러니 그런 곳에서 곡식이 잘 여물 리가 있겠나? 2번. 다음은 삼촌과 조카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삼촌, 무슨 그림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세요? 이건 오위 진법도야. 조선시대 오행사상을 바탕으로 만든 진법을 그린 거지. 혹시 본 적 있니? 아니요, 처음 봐요. 그런데 오이진법이 뭐예요? 오위 진법은 전, 후, 좌우에 배치된 부대가 중앙사령부를 둘러싸는 형태의 진법이야. 상황에 따라 수시로 돌격과 후퇴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모든 병사들이 반복해서 훈련했지. 그렇군요. 그런데 삼촌, 지금은 무전기 같은 통신기기로 명령을 빨리 전달할 수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어땠나요? 깃발을 이용했어. 깃발은 각 부대를 상징하는데 사령부인 중앙군은 황룡기, 우위군은 백호기, 좌위군은 청룡기를 사용했지. 좌청룡 우백호가 적용됐네요? 그렇지. 그리고 전위군은 주작기, 후위군은 현무기를 사용했는데 명령을 내릴 때에는 해당하는 부대의 깃발을 움직였어. 만약 전위군을 적을 향해 돌격시키려면 주작기를 앞으로, 후퇴시키려면 뒤로 향하게 했던 거야. 그렇군요. 그런데 전투 중에 깃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악기인 북과 징,
가게 소리로도 명령을 함께 전달했단다. 어떻게요? 북을 치는 것은 적을 향해 돌격하라는 의미인데 북을 빠르게 치면 돌격 속도를 높이라는 명령이고 천천히 치면 늦추라는 것이지. 그리고 징을 치는 것은 정지하거나 후퇴하라는 의미인데 한 번은 공격을 늦추고 두 번은 전투를 중지하고 세 번은 뒤로 돌아서고 네 번은 후퇴하라는 거야. 그렇군요. 그럼 각은 언제 사용했어요? 각은 깃발이나 북, 징을 사용하기 전에 병사들을 주목시킬 때 불었단다. 그러니까 전위군을 빠르게 전진시키려면 먼저 각을 불고 주작기를 앞으로 향하게 하면서 북을 급하게 치면 되는 거지. (3번) 다음은 라디오 방송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심폐소생술로 심장 박동이 다시 돌아온 환자에게 사용하는 저체온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이 살아날 확률은 2.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 처치 시기를 놓치면 심장 박동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고 설사 심장이 다시 뛰게 되더라도 멈췄던 피가 갑자기 흐르면 장기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기 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저체온 치료법입니다. 치료법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심장 박동이 일시적으로 멈추면 뇌세포와 신체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 바싹 움츠러듭니다. 그러다 심폐소생술로 심장이 다시 뛰면서 피가 돌면 세포에는 갑자기 엄청난 압력의 혈류가 들이닥치게 되고 이로 인해 심각한 장기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환자의 몸을 저체온 상태로 만들어 이를 유지하면 신체 조직의 갑작스런 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체온 치료법의 원리는 저체온으로 세포와 조직의 신진대사를 느리게 만든 후에 몸의 상태를 천천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저체온 치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폐소생술로 심장이 다시 뛰게 된 환자에게 차가운 식염수를 주입하거나 냉각관을 삽입하여 환자의 체온을 32도에서 34도까지 떨어뜨립니다. 이 상태에서 장기 손상 회복 치료를 한 후 1시간에 0.25도씩 환자의 체온을 서서히 올리면 환자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흥미로운 현상은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식이 과거 기억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 손상을 입으면 최근 기억을 만들고 활용하는 뇌의 해마 부위가 먼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기억이 저장되는 뇌 부위는 늦게 파괴되는 경향이 있어 과거 기억부터 재생된다는 것입니다. (4번과 5번) 다음은 토론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예, 방금 김 처장님께서는 학과를 폐지하거나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그 이유를 사회적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근 대학의 실정을 살피면 사회의 수요는 많은데도 정원이 부족한 학과가 있는가 하면 수요는 적은데도 정원이 많은 학과가 있습니다. 대학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학과 정원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요구 때문에 학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는 대학이 사회적 인력 수요를 담당할 것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는 대학이 학문을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하는 학과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순수 학문을 연구하는 학과는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 교수님, 인기 없는 학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학이 사용할 수 있는 물적 자본은 제한돼 있습니다. 대학도 경제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따라서 경제성이 없는 학과는 학교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조정돼야 합니다. 아니요. 경제 논리만으로 학과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 학문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왜 모르십니까? 네, 두 분의 의견이 팽팽하십니다. 경제 논리로 학과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상반되시는데요. 그러면 학과 조정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 차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때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은 취업이지요. 따라서 학생들은 취업이 잘 되는 학과에서 공부하고 싶어하고 또 그러한 학과를 선호합니다. 대학은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개설하고 취업과 관련 없는 학과는 조정해서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글쎄요. 학생들 관심이 취업이 잘 되는 일부 학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순수 학문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대학은 학생들이 가진 여러 분야의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학과를 유지하여 학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취업률만을 고려해 학과를 개편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유익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